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그날의 날씨가 맑다고 하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달구벌대로 신매내 거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안개가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칠곡의 가시거리 80m, 대구 90, 구미 110m로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개에 유의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끼어있던 안개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며 점차 사라져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까지 비와 눈을 뿌리던 비구름도 모두 물러났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6도, 안동 0.2도, 김천 영하 1도, 포항 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6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더 오름세 보이며 금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요즘은 지역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치매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규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남구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어르신들이 공을 양손으로 옮기고 바닥에 치면서 계속 근육을 움직입니다. 다리와 등 뒤로 공을 돌리며 유연성을 기릅니다. 운동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즐거워요.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플라스틱 화분에 흙과 돌을 채우고 식물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한 주에 3번 진행되는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인지 자극을 도와 치매 지능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가족 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의견이 반대되는 말들을 하시면 더 증상들이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애기 다루듯이 조금 더 위해 주시고 좀 사랑으로 보태 주시라 저희가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갑니다. 혈압과 혈당, 복약 여부 등을 살피고 장시간 대화를 통해 치매가 더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예,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오늘? 까맣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난다.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 혹시라도 실종 사고가 생기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 안심센터는 모두 250여 곳. 환자 조기 발견과 재활 프로그램 진행,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 지원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치매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럴 때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의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항시와 영덕군, 울진군, 강원 동해안 6곳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일어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수목 제거 등에 사용됩니다. 경주시가 올해 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100만 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문무대왕면 중심으로 대규모 자족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한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33건에 2조 7천억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천억 원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투자 유치 목표에 맞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에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외동과 천북 지역 산업단지를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건천 4산업단지 인근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는 올해 말까지 조성합니다. 특히 경주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연구 용역을 거쳐 직접 산업단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직접 참여하는 공정개발 방식으로 최소한 100만 평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산업단지에는 전기 문제, 용수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한 산단을 만들어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설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오는 6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선 거점 기반 시설이 필수적이라며 경주시는 대규모 자족형 배후도시인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SMR 3단을 중심으로 그냥 15,000, 2만 도시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권을 포함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 안에다가 자사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넣어서 한편 경주시는 올해 중심 상권 활성화에 25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일자리 13,000여 개를 만든다는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지역 우수 상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수특산품 분야 업체이며 수입 유통상품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경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북대가 의과대 정원 증원과 홍원하 총장의 총선 비례대표 신청과 번복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전공학대 방침에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갈등을 중재해야 할 총장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수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북대 내기학과 교수 1동명의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인문대 교수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가 내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 기형적인 구조 조정안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문대 교수회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 온 것과 달리 이번엔 충원율을 충족시킨 학과들이 구조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정원 감축 기준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측 불가능해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번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 게 이게 온당하냐? 시일이 촉박해서 본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는 반발이 있는 거죠. 무전공 선발 이후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인기 학과로 몰려 기창문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무전공 입학 학생은 정원을 축소한 학과 중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도 학생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율전공과는 달리 학생들의 선택이 매우 제한된 반쪽짜리 자율전공, 무전공이라는 거죠. 경북대 교수들은 이번 구조 조정안을 철회하고 학문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본부 측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서 만든 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견 조율해가면서 만든 안이었고 독단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의과대 정원 증원과 홍원하 총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철회 사태에다 무전공 확대에 따른 교수들의 집단 반발까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가 방향을 잃고 휘청이고 있지만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포화 상태에 이른 호동 2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국비 8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는 국비 50억 원을 신청했지만 29억 원만 확보하면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됐지만 최근 85억 원을 더 확보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호동 2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은 기존 폐기물을 굴착해 가연성, 불연성, 토사로 재선별한 후 가연성은 소각해 매립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던 시점인데요. 환경단체들은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며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검은 상여 행렬이 들어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숨진 14명의 영정과 사고 경위가 빽빽히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닷새 전 제련소 냉각탑 내부를 청소하다가 숨진 노동자 52살 오모 씨의 사연도 포함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냉각탑 내부에 쌓인 석고를 제거하다가 석고 덩어리가 머리 위로 떨어져 온몸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위험에 외주화는 여전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비소 중독 사망 사고가 난 지 채 석 달도 안 됐다며 영풍 측의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생명을 경시하는 영풍제련소, 이 문제를 저들이 14년부터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제련소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영풍 법인과 대표이사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2002년에도 동일 냉각탑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영진 실질사주를 처벌하지 않고는 이 사고들은 끊임없이 재발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나아가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며 환경부의 영업 허가인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영풍은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환경부는 2022년 말 시설과 공정 개선 등 235개 조건을 걸고 통합환경허가를 내줬습니다. 특히 직전 비소 중독 사고는 환경부가 허가 당시 밀폐를 지시했었던 탱크에서 발생했지만 영풍 측은 이를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과 면제부 허가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 선거사범 3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가 11명, 공무원 선거 관여가 3명, 사전 선거운도 1명 등입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일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4년도 햇살 에너지 농사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개인은 태양광 발전 시설 용량 100kW 기준 1억 4천만 원, 단체는 500kW 기준 7억 원까지 모두 120억 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합니다.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 사업 육성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기업인 시그마와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그마는 오는 2028년까지 351억 원을 들여
명계삼 일반산업단지에 차량용 조명 모듈과 실내 조명 등 전기전차 부품 생산 공장을 짓고 85명 이상의 신규 인력도 채용합니다. 경주시는 투자 계획에 따라 공장 설립 인허가 등 행정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그날의 날씨가 맑다고 하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요. 달구벌대로 신매내 거리에도 안개가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칠곡의 가시거리 80m, 대구 90, 구미 110m로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개에 유의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새벽부터 끼어있던 안개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며 점차 사라지며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어제까지 비와 눈을 뿌리던 비구름은 모두 물러났는데요. 기온 살펴보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6도, 안동 0.2도, 김천 영하 1도, 포항 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6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2도, 예천은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13도, 예천은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며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더 오름세 보이며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